주식승천, 저 주생 김도영이 오늘도 어김없이 수요일 방송 책임지러 왔습니다. 저 때만 해도 한 70만 명이 넘거나 80만 명이 넘었었던 것 같은데 어느새 65만 명의 수험생이 내일 드디어 결전의 날을 코앞에 뒀습니다. 아마 이제 수험생들은 빨리 잠자리에 좀 들었거나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을 테고요. 또한 그 부모님들은 현재 노심초사 또는 이렇게 눈치를 보시며 저희 주식승천을 보고 계실 건데요. 자, 눈치를 보면서도 주식승천을 보고 있는 건 뭘까요? 바로 수능을 앞둔 우리 수험생들이 마지막 점검과 그리고 내일의 최상의 컨디션을 만들기 위해서 전략을 세우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주식승천과 함께 내일장 전략을 세워봐야 될 시간인 것 같은데요. 자, 주변의 수험생들한테 떡도 돌리셨고 엿도 돌리셨죠. 그런데 떡보다는 엿이 좀 낫다라는 설이 좀 있다라네요. 그래도 한국인에게 하면 떡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우리가 모두가 상위 1%가 다 되기를 기원하는 모습에서요. 자, 우리는 그 기원을 손잡아서 주식승천을 통해 내일장 우리의 계좌가 또다시 상승 쪽으로 기원을 하기 위한 희망을 싣고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가증권 시장 같은 경우는요, 외국인들이 소폭 정도에서 눈치를 보는 쪽에서 매도 압박 부분이 소폭 나왔었지만 0.26포인트 하락 마감한 2013.67포인트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오늘 같은 경우는 대형주들의 동시다발적인 반란이 좀 있었다라면 코스닥이 좀 쉬어갔던 것 같습니다. 2.74포인트 하락 마감한 525.99포인트로 거래를 마치는 모습입니다. 또한 원달러 추이, 특히나 이번 3분기 실적에서 이 원화에 따른 원달러 추이로 인해서 실적이 일회성 비용으로 발생되고 있는 코스닥 상승세들이 좀 많이 출회될 것이다 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역시 정부 개입 이후에 현재 0.3원 하락 마감한 1060.9원으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무래도 환율 추이 앞으로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요,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그래요. 우리 멘토들의 종목 중소형주는 과연 시장의 영향을 받았을지 또는 대형주 종목이 시장의 영향을 받아 우상향 갔는지 성적표 확인해야겠죠. 저 주쌤이 지금부터 우리 멘토들의 성적표 확인하러 갑니다. 우리 10분의 멘토분들의 포트인데요. 운영 원칙을 보시면 제시한 매수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 밴드에 적용해서 편입을 저가로 시도를 합니다. 또한 포트폴리오는 최대 5종목으로 운영이 되니까 반드시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첫 번째 우리 멘토 한번 성적표 보러 갈까요? 네, 정재훈 멘토입니다. 하리몰딩스가 역시 지주사 성격인가 봅니다. 2.66% 상승 마감하면서 19%, 이제 20%의 고지를 눈앞에 두고 있네요. PS텍 같은 경우는요, 탄력 둔화 및 신규 포트 편입 준비로 인해서 내일장 시초가의 6.6% 현재 손실 구간에 발생되어 있지만 시초가 손절 매도 의견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종목에 대해서는 보유 의견 주셨네요. 네, 이상로 멘토입니다. 마디 부분에 정재훈 멘토가 있어서 이상로 멘토는 삼로기법을 지금 하고 있죠. 벽산이 금일장에 리모델링 부분에 대한 수혜 또다시 한번 언급되면서 2.47% 상승 마감하면서 23.3%로 껑충 뛰어올랐습니다. 또한 나머지 4종목까지 합쳐서 5종목 모두 다 강력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이호열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성화이텍이 금일장 3.75% 완성차들과 함께 동반해서 좋은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데요. 15.3%의 수익률을 기록하면서요, 나머지 3종목을 포함한 총 4종목을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최명성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스페코가 금일장 0.4%의 상승 마감하는 속에서요, 좀 아쉽지만 차바이온이 4.7%의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기준점에서 5종목 모두 다 여전히 좀 믿고 가보자, 나는 2,000개를 돌린다 라는 의견과 함께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양순모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역시 5종목이 꽉 차 있는 모습인데요. 신규적으로 편입이 되었던 아미코젠이 61,600원에 매수 편입이 되었습니다. 현재 1.29% 상승 마감하면서 1.9%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고요. 5종목 모두 다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예병군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금일장 세이브존 INC가 역시 가치주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그랬나요? 안정적으로 1.87% 수익률을 기록하면서 상승폭과 함께 4.7%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른전자와 리바트 역시 보유 의견
주셨고요. 내일장 승천주로 나왔습니다. 다시 나왔나요? 셀트리온입니다. 이번에는 우리 모두가 다 웃었으면 좋겠는데 매수가 42,550원에 플러스 마이너스 3% 밴드에 편입 시도하고요. 목표가와 손절가는 현재 나가는 화면대로 제시하겠습니다. 김용준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메가스터디가 3.14%, 수능을 앞두고 있어서 그랬나요? 조금 하락권은 모습 속에서 마이너스권으로 들어오는 모습인데요. 이라이콤이 역시나 짱짱하게 붙어주면서 17%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시 네 종목 모두 다 강력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네, 나무누 멘토가 나는 코스피 100종목만 편입하겠다라는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요. 전일장 손절 매도 의견 주셨죠. 두산중공업이 금일장 시초가 부근인 45,500원의 손절 9.8%로 확정되면서 손절 처리되었습니다. 그래서 포트에서 제외가 되겠고요. 웅진케미칼을 비롯한 우리금융까지 신규적으로 포트에 5종목이 꽉 차면서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네, 정동욱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인화전공과 캠트로닉스가 포트에 들어와 있는데요. 금일장에서 조금 보합권의 유지를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는 좋은 종목을 가치발굴과 함께 강력 홀딩하겠다라는 의견을 주셨으니까 여러분들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드코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KMW 금일장 0.24% 강보합 마감하는 모습입니다. 역시 최근에 달리다 조금 쉬어가고는 있지만 좋은 승리를 기록하고 있겠고요. 게임비리 금일장 좀 아쉽네요. 손절가를 터치를 하면서 이탈했습니다. 그래서 금일장 종가 손절 라인에서 6.9% 손절 매도 처리되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수익률 베스트 보겠습니다. 네, 정재훈 멘토의 하림홀딩스가 19%를 기록하면서 2위권으로 강력히 치고 올라가고 있겠고요. 김용준 멘토가 3위권으로 살짝 눌려주었네요. 역시 이드코 멘토의 KMW 15.7% 수익률 당당히 4위 기록하고요. 이호열 멘토의 성화이텍이 바짝 추격하면서 5위권 15.3% 기록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1위 눈치 채셨나요? 보여드립니다. 이상로 멘토의 벽산이 금일 KCC가 급등 나가는 모습과 마찬가지로 리모델링 수혜를 같이 붙은 것 같습니다. 23.3%를 기록합니다. 다시 한번 1위를 탈환하는 모습이네요. 축하드린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명예의 전당 아직 금메달이 반납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예병금 멘토의 성우전자 24.2%를 역시 혼자 나홀로 외로이 금메달을 기록하고 있네요. 네, 오늘 포트 보니까요, 양호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분명히 이제 성격적인 가지고 시황감 부분도 있겠지만, 포트가 좀 안정적으로 돌아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역시 타사와 저희가 비교할 수 없는 위치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장, 우리 시황감과 함께 전략을 세워줄 멘토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제 오른쪽에 이드코 멘토 함께 하셨고요. 제 왼쪽편은 정동욱 멘토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두 분 최근에 이번 주 보니까요. 한 주 내내 이 장이 참 지루해서 변동만 만들어냈고 결국 결과는 거의 없는 상황인데요. 이드코 멘토 오늘 장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일단 시장이 상당히 좀 최근에 어지럽죠. 수익 내기도 상당히 좀 힘든 장인 것 같습니다. 특히 코스닥 시장은 최근에 상당히 좀 많이 빠지고 있죠. 현재 121선에 대한 저항 라인에 지속적으로 부딪히면서 신용잔고도 상당히 좀 많이 늘어난 모습에서의 아주 조금은 안 좋은 하락의 모습이 좀 지속이 되고 있는데요. 저는 시장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단기 과열 이야기도 현재 좀 많이 나오고 있지만 상당히 좀 양호한 조정을 받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보고 있는 게, 현재 보면 지수는 그렇게 많이 빠지고 있지는 않은데 종목들이 급격하게 흔들리는 모습이 상당히 많이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좀 보시면 조선주들이나 자동차 종목들도 보면 지수는 한 고점 대비 한 3% 정도 빠졌는데 종목들은 거의 고점 대비 10% 넘게 빠졌다가 되돌리는 파동이 나와주는 모습이 상당히 좀 많이 보이고 있는데, 이런 모습들이 지수도 마찬가지겠지만 되돌려주는 모습보다는
지금 당장 장이 많이 빠질 것이다라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더 큰 시장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수보다는 종목들이 많이 빠지고 있는 것 같은데 현재 시장을 저는 포트폴리오의 교체의 시기의 구간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 그동안에 지수를 이끌었던 섹터들 위주로 순환매 상승이 나와주고 있었는데 지금 당장의 하락보다는 조금 더 중기적인 마인드로 잡아서 뭐 수익 실현하신 분들은 어떤 종목을 또다시 매수를 할지 또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 시간을 뭐 잘 이용하셔서 좋은 종목들 많이 골라가시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목 발굴하기 어려우면 우리 이드코 멘토의 종목 갖고 매매해도 충분히 가능하죠. 그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래요. 시장이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 전반적으로 지수 자체는 도대체 이제 추가 상승적으로 가져오지 못했지만 일부 대형주 쪽에 대한 다시 되돌림 현상이 좀 나왔거든요. 자, 궁금합니다. 이분은 어떤 시황관을 가지고 있고 이 대형주들 추격 매수하는지 궁금한데요. 정동 멘토. 오늘 시장의 특징은 뭐 오늘 시장뿐만 아니라 요 근래 최근 시장의 특징이라고 하면 외국인 매수세가 조금 둔화되면서 코스피 시장이 조정을 겪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드코 멘토님께서 앞서 다 말씀을 했기 때문에 특징적인 종목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강하게 상승했던 업종이 기아차였습니다. 현재 기아차 같은 경우가 4% 정도의 상승률을 보였었는데 지금 잠깐 제 화면을 보시면 기아차 같은 경우가 기관권에서 90만 주 이상을 순매수하면서 4% 이상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특히나 투신하고 연기금권에서 강하게 매수를 하면서 기아차가 4%대의 강세를 보였는데 여기서 기아차가 단순히 기술적 반등인가 아니면은 상승 추세로의 전환해서 추가적으로 올라갈 것인가 이 기로에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수급적인 면을 봤을 땐 저는 단순히 기술적 반등에 그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연기금 같은 경우는 시장을 끌어올리거나 종목을 끌어올리는 그런 적극적인 주체가 아니라 하락했을 때 이렇게 밑받쳐주는 그런 주체이기 때문에 연기금의 오늘 대량 매수는 역시나 차트를 지켜주기 위한 어느 정도 뭐 윈도우 드레싱 연말로 가면서 윈도우 드레싱 이런 기조도 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의해서 기아차를 매수했다. 이러한 관점으로 봤을 땐 기아차를 좀 불리시하게 보는 게 아니라 횡보 내지는 조정 구간이 맞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 싶고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조선업종, 철강업종, 중국과 유럽 경기 민감주들이 오늘 상승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최근 장에서 좀 특이한 점을 발견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조선, 철강, 뭐 화학 이런 중국과 유럽 경기 민감주들이 대거 상승하는 장에 코스닥 지수가 굉장히 약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뭐 조선주, 뭐 화학주, 철강주가 굉장히 강했었는데 코스닥에 아니나 다를까 기관권에서 대량 매물이 쏟아져 나오면서 코스닥 지수가 좀 약한 부분을 보였는데 어느 정도 뭐 해지 전략을 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만약에 내일 향후의 장세에서도 뭐 조선주나 이런 업종이 올라갈 때 코스닥 지수가 약하다면 그를 이용한 트레이딩도 좀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요, 정동 멘토. 지금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좀 추격 매수는 좀 자제해야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는 대형주 같은 경우는 좀 추격 매수를 자제해보자 저는 이런 관점인데 역시나 11월부터는 중소형 개별주 장세입니다.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중소형 개별주들이 실적 발표를 하기 때문에 역시나 개별주 실적이 좋은 종목으로 인해서 주가 상승이 뛰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오늘장은 뭐 대형주가 강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그렇지만 11월 내내 장 내내 역시 중소형 개별주 실적이 발표되는 우량한 종목으로 수급이 몰릴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관점으로 봤을 땐 대형주, 그러니까 11월 안에는 대형주보다는 조금 중소형주를 바라보는 관점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좀 중요한 시점입니다. 왜냐면 종합지수나 선물지수의 위치상 지금 고점 대롱 가능성 또는 이제 우리가 기다렸던 경관 조정을 안 받고 위로 슈팅 가능성도 좀 열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두 분께 마지막으로 시황관 쪽에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삼성전자의 매도 압박은 나왔고 거기에 지금 특히나 자동차 부대 쪽으로 다시 한번 쏠림이 납니다. 그리고 업종 순환매가 나고 있는데 여전히 대형주 쪽으로 가는 게 지금이라도 따라가는 게 좋은 거지 아니면 중소형주가 연말 랠리에 수익률 가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이 코멘트. 일단은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21선이 현재 무너진 상태이지 않습니까? 네.
해서 현재 아직은 그런 지지 테스트에 대한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코스닥장 같은 경우에는 현재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121선에 대한 저항 라인을 지속적으로 좀 받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현재 대비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은 충분히 트레이딩을 할 만한 종목들을 찾아서 선별 매수하는 게 수익률 측면에서는 좋지 않나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굳이 종합지수에 있는 대형주 쪽으로 따라갈 필요는 없다라는 이득 멘토 의견인 것 같은데요. 자, 정동 멘토는요?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 뭐 대형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역시나 저평가된 대형주는 무조건적으로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중소형 장세는 역시나 짧게 11월 안에 마감할 가능성이 좀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대형주 같은 경우는 이제 좋은 종목으로 한해서 11월 안에 뭐 시세가 나오지 않는다면 분할 매수건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11월 한 달 동안은 중소형 개별주로 트레이딩을 좀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두 분이 정리를 정확히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11월 말까지의 기준을 놓고 보면 대부분의 코스닥 상장주 실적을 좀 발표하는 기점이겠고요. 그에 따라서 대형주 쪽보다는 중소형주의 트레이딩 관점을 더더욱더 하자. 유가증권 시장에서 대형주보다는 역시 중소형주, 코스닥 역시나 매력 있는 구간이다라고 정리를 해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분의 성적표 안 속에 결과가 나오고 있는 포트폴리오 점검 한번 해보도록 하겠는데 이득 코멘트부터 해주시죠. 네. 일단 뭐 KMW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쉬웠어요. 잘 그러니까요. 가다가. 네. 이 KMW는 뭐 며칠 전에 수익률 1위까지 갔었던 그러니까요. 그런 종목이죠. 한 19% 정도까지 상승이 나와주었던 종목인데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동안은 이 KMW를 추천드리고 나서 바로 다음 날부터 급등이 지속적으로 나왔던 종목이거든요. 제가 지난주에 지난주에 나왔을 때 급등전 선침에 굉장히 좋은 예가 되는 종목이다라고 설명을 네, 좀 해드렸던 그렇죠. 기억이 나는데 일단 그동안에 쉼없이 달려왔던 것에 대한 숨고르기가 현재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일단 현재 차트를 좀 보시면 상단 저항이 지금 121선으로 두껍게 현재 좀 자리를 잡고 있는데 이 저항에 대한 숨고르기가 현재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중요한 건 이제 수익을 챙기냐 안 챙기냐인데 상당히 좀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한 19% 정도 수익이 날 때 조금만 더 가면 명예전당도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인데 그러니까요. 라고 생각하면서 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네. 결론을 말씀드리면 다음 주 초까지 보고 결정을 하자입니다. 일단 현재 5일선이 이탈된 상태에서의 어제 그런 움직임이 나와주었다가 오늘 재차 5일선을 회복하는 그런 살아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일단 지지할 거 지지하고 상당히 양호한 그런 숨고르기의 모습이 현재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 후반과 다음 주 초반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고요. 만약에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당장이라도 뭐 내일 조금 약간은 흐름이 안 좋은 흐름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바로 수익 챙기는 전략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만약에 수익을 챙긴다라면 어느 가격 정도에 좀 들어가야 될까요? 수익을 챙긴다라고 하면요. 네네. 수익을 챙긴다라고 하면 지금 일단은 최고점이 21,000원대 부근이기 때문에 네. 21,000원대 라인을 지켜보시다가 이 라인을 돌파하지 못하고 다시 맞고 떨어지는 모습이 나온다면 이 구간에서는 수익을 챙기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기 저항 쪽에서 21,000원 정도의 이제 다시 저항권이 발동만 차익 실현을 조금 빨리 해보자라는 의견이었고요. 하지만 KMW 같은 경우는 두 번의 목표가의 상향 조정이 나왔었기 때문에 다음 주 초까지 좀 끌고 가보자라는 의견을 좀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요 정동 멘토의 포트폴리오 한번 들어볼까요? 1차적으로 뭐 캠트로닉스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캠트로닉스 오늘도 뭐 1.6% 좀 하락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비교 종목 하나를 조금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GD라는 종목입니다. 지금 바로 제 화면을 보시면 네. GD가 17,000원 부근에서 21,800원까지 급등세를 시연을 했습니다. 급등 나왔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최근에 발매된 이제 아이패드 에어 같은 경우에가 GD에서 식각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패드 에어가 좀 혁신적으로 이제 얇아졌다 이러한 기사가 나오면서 지금 아이패드 에어 관련주인 GD가 급등세를 시연을 했는데 아이패드 에어는 나왔지만 아이패드 미니 2는 아직까지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외신에서 20일 그러니까 11월 22일쯤에는 아이패드 미니가 나올 것이다 이러한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아이패드 미니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는데 모멘텀을 받아서 상승할 종목
종목이라고 하면 역시나 캠트로닉스가 지금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캠트로닉스 같은 경우는 아이패드 미니 시각을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모멘텀에 의해서도 단계 상승이 가능하겠거니와 그리고 실적 부분 그리고 내년에 캐파 증설 그리고 EMC 소재 이 모든 점을 감안해 봤을 때는 캠트로닉스 같은 경우는 전 짧게 보는 게 아니라 역시 3만 원대는 바라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고 네. 두 번째 종목은 바로 인하전공입니다. 인하전공 같은 경우는 지금 마이너스 한 5% 6%대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제가 맨 처음에 말씀을 드렸을 때 인하전공은 뭐 1년이 아니라 18개월 정도를 가져가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인하전공 같은 경우는 현재 PBR이 0.5배입니다. 그런데 조선업종 그러니까 빅3 조선사 같은 경우는 최근에 급등을 하면서 PBR 1배까지 맞춰놓은 수준이기 때문에 인하전공 또한 최소한 0.7배까지는 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선업종이 PBR 1.5배까지는 올라가야 된다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인하전공도 내년에는 PBR 1배 수준인 12,000~13,000원까지는 무난하게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조정이나 하락을 한다면 분할 매수 구간이 아닌가 이렇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늘 이 두 분의 포트폴리오나 두 분을 뵐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해요. 이드코 멘토의 종목을 갖고 트레이딩을 단기를 해요. 그리고 수익금이 나면 정동욱 멘토의 종목으로 전 적금 분할식으로 한번 사보고 싶다는 생각. 이게 시청자분들과 저하고 지금 교감되고 있는 게 맞을까요? 이 두 분만 보면 자꾸 머릿속에 그런 계산밖에 안 돼가지고. 자, 그래요. 포트폴리오 좀 점검 좀 해봤고요. 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 두 분이 준비한 시간일 것 같습니다. 두 분의 전략, 시황관에 엿보는 시간, 시황관을 읽어볼 수 있는 시간일 것 같은데요. 그에 따른 종목도 발견해야겠죠? 종목 발견 신받다 시간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네, 멘토들의 전략을 엿볼 수 있는 시간이죠. 지금 이제 우리가 어찌 보면 먹거리를 찾아야 됩니다. 연말까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거죠. 대박 기원을 좀 내야 될 것 같은데요. 과연 종목들이 어떤 내용들이 발굴되었고 이슈에서 찾아내었는지 종목 발견 신받다 지금부터 출발해 보겠는데요. 자, 이드코 멘토가 준비하셨다고 하니까 저도 좀 궁금합니다. 이드코 멘토님? 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인구 대비 성형수술을 가장 많이 하는 국가로 알려져 있죠. 언제부턴가 수능 시험이 다가오면 함께 떠오르는 화제가 바로 성형이 될 정도로 수능이 끝나고 난 이후에 성형수술을 하고자 하는 수험생들이 상당히 좀 많은데요. 성형산업이 날로 성장하면서 국내 중시에도 성형 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들이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빠른 경제 성장과 외모에 대한 관심 증가로 성형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높은 성장성을 고려해서 관련된 종목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할 때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에 따른 이드코 멘토의 종목 발견 신받다 탑픽 종목은요? 예, 탑픽 종목은 메디톡스입니다. 자, 이에 맞서는 성형 주쌤도 장동건이 될 수 있을까요? 궁금한데. 자, 정동욱 멘토의 종목 발견 신받다 탑픽 종목은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메디톡스를 가져왔습니다. 이야, 종목이 같아진 것 같습니다. 어허. 그래요. 메디톡스 하면 여성분들이 가장 좋아했던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자, 두 분의 탑픽 종목이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슈 속에서 왜 이 종목이 탑일 수밖에 없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드코 멘토? 네. 일단 이제 내일이면 수능 시험이 치러지게 될 텐데요. 네. 앞에서 기사를 통해서 보신 것처럼 수능이 끝나고 어떤 일을 할 거냐에 대한 질문에 수험생들이 거의 독보적으로 성형수술이나 유흥을 즐길 것이다 라고 대답하는 수험생들이 상당히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본인은 어떻게 하셨어요? 솔직히 고백의 시간. 저는 수능 다음 날. 바로 네. 예, 친구들과 네. 예, 저도 도서관 가셨죠? 네. 유흥을 즐길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예. 해서 오늘 이슈 섹터로 성형 관련주들 들고 나왔고요. 일단 최근에 또 기사를 검색해 보니까 성형 문의가 급증을 하고 있다고 해요. 뭐 지금 방송을 시청하시는 부모님들께서도 자녀분들의 성형 요구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좀 많으실 것 같은데 예전보다는 상당히 좀 상황이 많이 달라졌죠.
과거에는 성형이라고 하면 굉장히 좀 안 좋게 보는 시선이 많았었는데, 이제는 취업을 할 때도 경쟁력이라고 할 만큼 성형에 대한 편입견도 사라진 것 같고요. 뭐 큰 수술이 아니라고 한다면 콤플렉스를 극복할 만큼 자신감을 키우는데도 좀 도움이 되고 있는 그런 시대인 만큼 규모도 상당히 좀 커졌다고 하는데, 일단 전 세계 성형 시장 규모가 한 200억 달러, 한 21조 원이라고 합니다. 이 중에서 한국 성형 시장이 한 4분의 1 정도, 한 5조 원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네네. 또 전체 성형 시술 가운데 한 4.1%는 한국에서 실시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형 시술 횟수 기준으로 세계 7위 정도라고 하는데, 경제 규모가 우리보다 앞서는 뭐 프랑스라든지 독일이라든지 뭐 영국 이런 선진국들을 제칠 만큼 상당히 우리 시장에는 큰 규모인데, 그만큼 주식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단연 나타나고 있고요. 뭐 성형 장비주들이나 관련주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죠. 뭐 메디톡스라든지 ED, 뭐 한스바이오메드 같은 종목들이 우리나라 성형 시장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그 부분들에 있어서 실적까지 연관이 되면서 상당히 탄력적으로 움직였던 그런 상황들이 나와주었었는데, 일단 수험생들의 매출도 상당히 좀 무시를 못하겠죠. 이번 연도 수능 시험 인원이 한 65만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여기서 뭐 예측치지만 한 10%만 되더라도 한 6만 명 정도 되니까 어느 정도 병의원 쪽이나 시술하는 약품을 주로 판매하는 업체들도 발빠르게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역시나 제가 보는 관점은 이 관련주들 중에서 실질적으로 장비업체들보다는 약품을 납품하는 회사에 초점을 맞췄고요. 뭐 수능도 수능이지만 앞으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성형을 할 만큼 한국 성형 시장에 대한 증가 추이는 지속적으로 좀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우리나라지만 해외 매출 비중이 큰 종목들로 좀 압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 중에서 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메디톡스를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메디톡스는 뭐 보톡스라든지 유방 조형물, 피부 미용 제품 부분에서 생산을 본격화하고 있는 그런 업체이고요. 최근에 상당히 상승폭이 컸습니다. 미국의 앨런관사와의 그런 신경 독소 후보 제품에 대한 4천억 가량의 기술 이전 소식이 10만 원대부터 18만 원대까지 모멘텀으로 작용해서 급등했던 그런 연출의 모습이 있었고요. 최근에 앞서서 말씀드린 뭐 한스바이오메드하고의 유방 조형물 관련해서 MOU 체결을 하면서 내년부터 양사가 본격적으로 제품 출시를 하는 예정이 있는데, 일단 이 성형 미용 분야의 절대적인 강자죠. 앨러간과의 그 좋은 계약 체결을 하게 되면서 차세대 메디톡신의 가치가 높아졌다라는 것에 대한 포인트를 좀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기술적으로 좀 보시면 최근에 신고가의 흐름 이후에 옆으로 좀 기는 개구름의 모습이, 캔들의 모습이 좀 나와주면서 거래를 죽이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시장이 출렁인다거나 뭐 조정이 크게 한번 나와줄 때 좀 매수로 보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외국인들도 10월 달부터 5거래일을 제외하고는 지속적인 그런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만큼 신약에 대한 가치,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한스바이오메드하고의 그 MOU로 인해서 생산된 유방 조형물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4분기 이후부터는 매출이 급증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수능 시험이 끝난 이후에 매출에서도 어느 정도 영향을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뭐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국내도 국내지만 해외 매출 비중이 큰 종목들이 실질적으로 이 성형 관련주들 중에서는 좀 강하게 탄력받지 않을까 싶고요. 매수가는 한 16만원 정도 때부터 서서히 분할 매수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한 20만원 정도 넘어가면 한 시총 1조 정도가 되는데, 일단 증권사 컨센서스가 한 23만원 정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한 20만원 정도, 그 정도까지 일단 상승이 무난하지 않을까. 그리고 손절가는 14만 8천원 정도 잡고 매매를 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미 다 들어버려가지고 지금. 자, 메디톡스 얘기하기 전에요. 정동욱 멘토, 수능 끝나고 뭐 하셨어요? 고백의 시간. 저는 수능 끝난 당일날 술을 마셨습니다. 이분들이 정말 그러셔서 지금 탑 자리에 애널리스트로 활동하고 계시는군요. 그럼 제가 저도 술 먹었습니다. 예.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수능 이후에 성형의 기회다. 분명히 이 메디톡스 같은 경우는 사실 보톡스, 그러니까 저도 참 오래됐던 것 같아요. 시장에서 보톡스 얘기만 나오면 어떤 종목이 있을까 하는데 상장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시세 분출에 큰
수익을 좀 챙겼던 종목군 중에 하나인데 지금도 충분히 그런 매력이 있나요? 그렇습니다. 저도 메디톡스 사실상 뭐 수능 끝난 이후에 성형이 부각될 것이다, 이슈가 부각될 것이다, 이러한 관점으로 메디톡스를 가져왔지만, 메디톡스 같은 경우는 회사의 펀더멘털을 봤을 때 충분히 지금도 살만한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뭐 이드코 멘토님께서 말씀하신, 엘러간사와의 기술 수출 계약입니다. 역시나 총 계약 규모가 한 4천억 원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계약, 기술 이전 계약으로 인해서 4분기 영업이익이 대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4분기, 그러니까 10월 달이나 11월 안에 지금 계약금이 조금 입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약금 규모가 6,500만 불 수준입니다. 우리나라 환율을 적용하면 거의 700억 원이 되는 수준인데, 이게 모두 4분기에 영업이익으로 기록될 전망이어서 4분기에는 영업이익 자체가 700억 원 이상이 나오는 그렇게 대폭 상향되는 일시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총 계약 규모가 4천억 원 정도 규모였는데, 계약금만 지금 700억 원이 반영된다면, 역시나 향후에 나머지 금액 부분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실적이 좋아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2014년 이후에는 이제 마일스톤 계약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러한 나머지 금액, 거의 2천억 원이 넘는 금액 부분이 최장으로는 한 2018년도까지 이렇게 이어지면서 역시나 메디톡스 기술력을 인정받고 지금 그 기술력이 실적으로 연결되는 이 시점에서는 지금 단기에 급등한 차트를 보이고 있지만 이 시점에서도 매수가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요, 제가 두 분들 궁금한 게 있어요. 만약에 두 분의 자녀분이 수능이 내일 끝난다고 할게요. 그러면 이 붐에 같이 편승을 해서 같이 해주실 의향이 있습니까? 이 도큐멘터. 저를 닮았다면 성형을 안 해도 되지 않을까? 됐습니다. 더 이상 답변 거부하겠습니다. 자, 이 방송 순간적으로 사고 날 뻔했고요. 자, 정동훈 멘토 기대하겠습니다. 네, 정동훈 멘토는요? 저 같은 경우는 제 관점이 아니라 주변에서 좀 못생겼다, 이러한 말들이 나오면, 저도 어느 정도는 성형수술을 시켜주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모님을 닮았으면 안 할 것이다라고 해주셨으면 참 오늘 밤이 즐거운 시간이 됐을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이득고 멘토님. 예. 어디서 오시는 자신감? 아니, 저도, 본인은 하고 싶으신 건 없으세요? 혹시 보톡스? 보톡스보다는요, 네. 저는 좀, 충동증 같은 게 좀 심해갖고, 사실 좀 겸사겸사. 겸사겸사. 그렇죠. 네. 핑계를 겸사겸사면 어딘가 또 하고 싶으신 핑계를 네. 내자면 겸사겸사라고 하면서 네. 슬쩍 하는 거죠. 그렇습니까? 정동훈 멘토는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상 굳이 성형을 시키고 싶지는 않은데. 본인이요, 본인. 저요? 네. 저는 성형을 안 할 것 같습니다. 자신감이 있으시다. 자신감이라기보다 이미 결혼을 했기 때문에. 위험 발언을 갑자기 던져주시는데. 왜냐면, 이게 보톡스잖아요. 네. 사실, 글쎄요, 제가 두 분보다 조금 나이가 있고, 저는 좀 미혼이라서 그런가, 늘 얘기가 나와요, 이게 주말에. 그러니까 뭐, 주름을 조금 피려고, 맞으러 가자, 말자,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저희는 또 워낙, 또 뭐 라인을 통해서 그냥 쉽게 저희가 짬할 수 있어서 사실 이제 야매로 하시는 왜 그러십니까? 저희가 이제 이 생방송에도 얘기를 나누는데 그래서 사실 이게 지금 이 주름들 때문에 이 얘기를 좀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이게 제가 만약에 이 메디톡스 보톡스를 맞으면 주가에 도움을 줄까요? 아무래도 이게 성형외과도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입소문. 이 성형외과가 네. 연예인이 같다. 네네. 근데 김도영 멘토님께서는 지금 준연예인이십니까? 아니면 그러니까 이제 제가 갔다 하면 사람들이 많이 알아보시나요? 엄청 난리가 나니까 줄을 쓰게. 그러면 네, 매출 그렇죠. 증대가 확실히 이뤄질 거라고 그렇군요. 생각을 합니다. 자, 친구야, 전화해서 예약해라. 가자, 이번 주에. 자,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최종 화면을 통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겠는데요. 그만 어떻게 보면 어두울 수도 있고 어쩌면 가벼운 주제일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건 이 수능의 특수를 통해서 실적, 그리고 정동 멘토가 얘기를 해주셨죠. 앨런사와의 시너지 부분 또는 한스메이드와의 시너지가 나오면서 실적의 증가세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부분, 또한 현재 적정 가격대 위치가 조금 더 추가 상승이 가능한 자리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으니까요. 자, 최종적으로 친절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수능 이후 상당히 마케팅 전략들이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역시 많이 할인하면서 복합 패키지 성형수술도 좀 언급되고 있는데요. 증시에도 성형주가 뜰 수 있을까라는 결론에 두 분 다 오케이,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이에 따라 탑픽 종목으로 이드코멘토는 성장성과 안정성을 겸비한 종목에 집중을 해야 되는 관점에 메디톡스를 잡아주셨고요. 역시 정동 멘토는 기업의 펀드멘털에 주목을 해보면 현재의 가격이 그렇게 비싼 것은 아니다. 분할적인 매수 가능하다라는 의견과 함께요. 역시 탑픽 종목으로 메디톡스를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께서는 메디톡스를 성형과 관련돼서 기사화가 될 때마다 좀 집중해 보시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네요. 네, 그래요. 저도 의학의 힘을 빌어야 될, 결혼을 하려면 그런 생각도 좀 갖고요. 자, 이제는 조금 저희가 이슈 속에서 같이 좀 웃었죠. 긴장감. 그러니까 시장이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이 오면서 상당히 위축되기도 했었고, 심리가 불안하기도 했었습니다. 또는 누군가는 분명히 웃고 계셨을 것 같아요. 이왕이면 우리 시청자분들과 우리 주식 승천의 멘토분들 다 같이 더불어서 웃는 그런 연말을 맞이했으면 해서 메디톡스 가지고 이런저런 제 넋두리도 좀 해봤습니다. 이제 샘플러스 가족분들의 계좌를 승천시키는 그 시간인 것 같습니다. 내일장 승천주 시간으로 출발합니다.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입력하시고 전문가 방송에 접속하시면 서울경제TV 특급 전문가들이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와 수익률을 책임집니다. 주식 투자 샘플러스와 함께 하십시오. 자, 과연 이 두 분 앞에서 메디톡스를 잡았단 말이죠. 그런데 이 얘기가 비쳤죠. 눌림 매수를 좀 잡겠다라는 의견이거든요. 분명히 포트에 들어왔을까 궁금도 하고요. 또는 이 성형과 관련된 종목이 들어왔을까, 임플란트 관련된 것이 들어왔을까 또 궁금해지는 것 같습니다. 자, 화면을 통해서 먼저 내일장 승천주 공개합니다. 이드코멘토는요, 5호 대한유화가 가지고 나왔고 가치주 성격이 좀 있는 부분이고요. 정동욱 멘토 이게 나올 때가 된 것 같은데 안 나온다 했습니다. 두산 엔진이 나왔습니다. 오늘 상당히 투자 포인트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드코멘토의 대한유화, 쉽사리 경제방송에서 특히 증권방송에서 노출되지 않는 종목군 중에 하나인데 오늘 가지고 나왔거든요. 투자 포인트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일단 간단하게 종목 설명부터 좀 해드리면, 대한유화는 에틸레이나 폴리프로필렌, 그런 기초유분과 합성수지를 생산하는 기업이고요. 에틸렌과 프로필렌 부분에서 시장 점유율 약 6% 정도를 기록하고 있고 연매출 2조 원 이상을 올리는 화학계의 강자가 되겠습니다. 국내 시장 점유율도 현재 좀 높은 편이고 대한유화가 제품에 대한 해외 선호도도 약간 높은 편이어서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중남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국가에 수출을 하고 있고요. 일단 올해 상반기 매출액이 지난해 비해서 소폭 좀 감소를 했지만 영업이익이 한 700% 이상 급증을 하면서 큰 폭의 수익 개선을 이뤄냈습니다. 나프타와 스프레드 가격 상승이 영업이익의 상승에 크게 기여를 했고요. 스프레드 같은 가격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높은 가격대에서 거래가 좀 되고 있기 때문에 대한유화의 3분기 실적도 상당히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유화 같은 경우에는 내년 하반기 가동을 목표로 신규 투자 중인 그런 설비들이 있는데 연간 한 2,500억 이상의 매출 증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좀 기술적으로 좀 보시면 그동안에 21선을 이탈하면서 움직였던 상황에서의 오늘 반등이 좀 나와준 그런 모습인데 중요한 게 21선을 걸쳐서 마감하는 모습이 현재 좀 나와주었죠. 그동안에 지지로 작용했던 21선이 저항으로 작용이 됐었지만 오늘은 재차 21선을 올라와주면서 살아있는 모습으로 지지를 하면서 반등이 나와주는 그런 모습이 나와주고 있는데 역시나 이런 움직임들은 저점을 다지고 상승하는 추세로 변환이 되는 게 아닌가 좀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77,000원이라는 고가 라인이 형성되어 있지만은 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3분기 이후부터 좋은 실적도 기대할 수 있을 만큼 대한유화에게는 아직까지는 저평가 매력이 있지 않나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외국인들도 지속적으로 좀 매수를 해주면서 21선까지 다시 올라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당분간 상승 추세로 변환이 될 수 있는 상황이다. 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시초가 정도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목표가는 약 8만원 정도, 그리고 손절가는 전저점이죠.
한 67,000원 정도 이탈 시 손절하는 구조를 해서 매매를 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현재 기준점에서 화학주들 상당히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 속에서 이렇게 숨어있는 가치주를 지금 바닥권에서 추가 매수하는 것도 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자, 이에 맞섭니다. 정동욱 멘토 같은 경우는 포트가 조금 이제 출연 횟수 대비해서 좀 많이 비어있는데 그 이유가 있죠. 정동욱 멘토.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추천하면 다음날 편입이 안 되고 급등하는 바람에 제가 추천한 종목은 현대미포조선도 너무 급등하는 바람에 편입이 그러니까요. 안 됐었는데 그만큼 저는 안정적인 투자를 지향을 하기 때문에 역시나 1800개가 지금 상장해 있는 코스피 코스닥 시장입니다. 언제든지 급한 마음으로 무리하게 추격 매수를 할 시에는 시장이 안 좋아질 때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굉장히 크게 발생을 하지만 안정적으로 저점을 잡아간다 이러한 전략을 펼치면 언젠가는 편입이 시도가 되고 큰 수익률을 안정적으로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비록 뭐 제 포트에는 두 개의 종목만 들어있지만 이런 성향을 좀 바꾸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자, 정동 멘토의 전략 원칙을 세워서 이제 두산 엔진이 또 들어가는데 내일은 꼭 편입이 됐으면 좋겠으니까 우리가 투자 포인트 먼저 편안하게 한번 들어보죠. 두산 엔진 간략하게 기업 소개를 해드리자면 선박 엔진을 만드는 회사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투자 포인트는 바로 선박 엔진, 그러니까 선박 엔진이 수주가 활발하게 일어나려면 조선 업황이 호황으로 돌아서야 되는데 바로 첫 번째 투자 포인트가 조선 업황이 호황기로 돌아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대미포조선, 현대중공업 등 국내 빅3 조선사 같은 경우가 예전에는 수주량이 1년치밖에 되지 않았었는데 현재는 이제 2년치를 채운 상태입니다. 이렇게 수주 모멘텀이 지속된다면 역시나 선박 엔진을 제조하는 이런 두산 엔진 같은 기업의 수주에 활발히 일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조선 업황의 호황은 역시나 두산 엔진에겐 굉장한 호재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두 번째가 이제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엔진 수주 기대감이 좀 맞물려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상 올해 상반기부터 상선 시장이 굉장히 회복세를 보였는데 두산 엔진의 상반기 수주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마이너스 22%를 기록한 한 1,300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아무래도 선박을 발주하면서 바로 엔진 발주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선박을 발주한 다음에 한 8에서 한 10개월 정도 엔진 발주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상반기에 수주량이 지금 미미했었는데 상반기부터 상선 시장이 회복됨에 따라서 이제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엔진 수주가 일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1분기를 말씀드리면 1분기에 327억 원, 2분기에는 1,000억 원 가량의 수주를 보였었는데 지금 3분기에는 신규 수주가 2,000억 원 정도가 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4분기에는 이 배가 넘는 4,000억 원 정도의 수주가 일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수주 모멘텀은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2014년 연간 1조 원이 넘는 1조 2천억 원 가량의 수주가 좀 진행될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역시나 수주 산업에 속한 두산 엔진 같은 경우는 수주 모멘텀이 지속되면서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차트를 그려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역시나 가격적인 부분인데 세 번째 투자 포인트는 엔진 가격의 상승이 전망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엔진 가격의 상승이요? 예, 그렇습니다. 선박 엔진 같은 경우는 현대중공업에 의해서 가격이 좀 좌지우지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현대중공업이 전 세계 선박 엔진 캐파의 30% 가량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박 엔진 가격 형성에 현대중공업 입지가 굉장히 중요한 상태인데 현대중공업 현재 4개월째 엔진 수주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이제는 선별적인 수주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선별 수주가 가능하다면 역시나 엔진의 가격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분기부터는 현대중공업을 시작으로 해서 엔진사들이 엔진 가격을 단체로 좀 올릴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수주 모멘텀과 엔진 가격 상승 두 가지가 맞물리면서 아무래도 내년 하반기 그리고 2015년도에는 실적이 굉장히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에 따른 오늘 상당히 안정적인 종목이 두 종목이 좀 들어온 것 같은데요. 이에 따른 차트를 통해서
매매 포인트도 읽어보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어제 굉장히 후회를 했던 게 내가 월요일 날 왜 안 나왔을까 이런 말을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왜요? 두산엔진 진짜 9,000원 초반대까지 내려오면서 이때는 정말 무조건적으로 사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불가피하게 수요일 날 방송을 하기 때문에 오늘 역시 5.3% 상승을 했지만 역시나 좀 높은 가격에 편입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다시 한번 왔구나 이렇게 하면서 네. 좀 후회를 하기도 했었는데 네. 그렇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두산엔진 같은 경우는 단기로 볼 게 아니라 정말 장기로 봐야 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본다면 오른 가격에서도 편입이 가능하다 이러한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입가는 9,600원보다 조금 낮은 9,300원 부근에서는 편입 시도를 하겠고 1차적인 목표가는 13,700원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9,000원 아래인 8,500원 선으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요. 정동멘토. 사실은 중공업이 계속 가니까 이 두산엔진 역발상으로 분명히 분할로 지금 잡고 계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분들은 지금 목표가까지 강력 홀딩을 하고 가도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강력 홀딩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조선업종, PER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수주에 의해서 접근해야 되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런데 두산엔진, 이제 하반기부터 상반기는 이미, 죽 썼다. 저는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제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수주가 나오면서 이제 빛을 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반기부터 주가 상승률이 뚜렷했던, 조선사 같은 경우는 상반기부터 수주 모멘텀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엔진 수주가 나온다면 역시나 두산 엔진이 더 많은 주가 상승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득 코멘토. 근데 조금 갸우뚱갸우뚱 하시는 것 같은데. 네. 갸뚱갸뚱하진 않고요. 네. 지난번에 한번 나오셨을 때 현대미포조선 한번 편입하시려고 시도하시지 않으셨나요? 네네네. 예. 예. 그래서 이번에도 그 조선 쪽에 대한 그런 종목인데 저도 뭐 두산엔진은 뭐 특별하게 말씀드릴 건 없을 것 같고요. 일단 목표가 측면이나 뭐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뭐 저도 좋아 보이기 때문에 일단 중요한 거는 목표가인 것 같아요. 한 13,700원 로 목표가를 잡으셨는데 뭐 어떤 그만한 이유가 있으신지. 지금 두산엔진 같은 경우는 엔진을 건조하는 뭐 기업 중에서 국내에서 비교할 수 있는 건 뭐 현대중공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선박도 제조를 하고 또 네. 중공업 부분에 사업 부분이 많기 때문에 단순 비교는 좀 힘들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엔진사를 조금 비교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제가 예전에 한번 만디젤사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런 만사 같은 경우는 설계도 하지만 선박 엔진도 가공을 하는데, 만사 같은 경우가 지금 PBR 1.5배 수준까지 올라온 상태입니다. 그런데 두산엔진 같은 경우는 지금 PBR 1배가 되지 않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13,700원 좀 구체적으로 목표가를 잡은 이유는 네. 두산엔진 1.5배는 안 되지만 PBR 1.2배까지는 조금 상승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러한 관점으로 13,700원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정동멘토. 두산엔진 같은 경우는 지금 13,700원 정도의 보유 기간은 어느 정도 보시는 거죠? 저는 아무래도 하반기부터 이제 수주 모멘텀이 나온다면 내년 6월 상반기 안에는 13,700원까지 분명히 상승이 좀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저도 그 표에다가 한 표를 좀 줘드리고요. 자, 우리 이득 코멘토의 대한유화 같은 경우는요, 이득 코멘토. 지금 사실은 대한유화를 알고 계시는 투자자분들이 사실 많지 않으세요. 숨어있는 가치주 중에 하나인데, 화학주 중에서도. 이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단기 트레이딩 하시긴 하지만, 목표가를 빨리 상향 조정할 수 있는 기간은 어느 정도 보십니까? 일단 추세의 상승의 연속성이 좀 나와줘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아까 앞에서 차트를 통해서 좀 말씀을 드렸지만, 21선이 이탈된 상황에서의 재차 되돌리는 파동이 좀 나와주는 과정이기 때문에, 앞에서 설명드린 뭐 조선주라든지, 자동차주, 이런 종목들도 신고가 이후에서의 급락 후에 기술적 반등을 이용한 되돌림의 파동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일단은 21선이 내일 정도 지지되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만약에 지지가 된다라고 한다면 지속적인 상승 추세는 가능하다 해서 트레이딩은 지속적으로 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결국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대한유가 단기적으로 우상향을 많이 갔기 때문에 내일 21일 평선에 대한 올라타는 모습을 보고 추가적으로 목표가에 다시 변화를 보자라고 얘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두 분의 대한유화와 그리고 이에 따른 부분의 두산엔진의 흐름을 좀 살펴보았고요. 내일 반드시 편입에 시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보내드리기 앞서서 고지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지가 있습니다. 11월 10일
이번 주 일요일입니다. 연말장 승천주로 전격 공개가 되는데요. 바로 예병군 멘토 수익률 당당한 1위와 그리고 정재원 멘토 바짝 추격하고 있죠. 아이러브 연기금과 함께 셜록 홈즈 정재원 멘토가 승부수를 띄웁니다. 일요일날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동대구역 2번 출구에 있는 대구 테크노파크 벤처센터 2층에서 진행하니까 무료이니까 반드시 많이들 오시면 좋겠고요. 저 역시도 개인적인 스케줄이 있어서 인사드리러 갑니다. 아시겠죠? 많이들 오시고요.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이득구 멘토, 정동 멘토 고생하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편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